네, 오늘은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 구조 하면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까지 있는데요. 모든 단백질이 다 4차 구조까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단백질은 뭐 1차 구조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단백질은 3차 구조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단백질은 2, 3차 구조까지는 있고요. 4차 구조는 이 사슬이 2개 이상 있는 단백질의 경우 그 4차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카이머트립신이라고 하는 우리 그 단백질 소화효소 중에 하나인데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소화효소입니다. 단백질 소화효소의 구조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단백질이 이 공처럼 구형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형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 파이브로스 프로테인 같은 경우 그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유상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 단백질은 우리가 그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렇게 구조를 얘기할 때 4가지 구조를 얘기를 하는데 1차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primary structure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primary structure는 아미노산 순서예요. 배열 순서. 뭐 여기 라이신, 뭐 글라이신, 류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순서 자체를 우리가 이제 1차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primary structure. 반면에 2차 구조는 이 아미노산이 모여서 특정한 그 일정한 어떤 규칙성을 가진 구조를 갖는 경우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가 있고 베타 시트 구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베타 턴 구조라는 게 있고 이따가 이제 설명을 좀 자세히 할 텐데 어쨌든 이 아미노산이 배열되다 보니까 어떤 그 배열 특성에 의해서 특정한 구조를 갖게 되는 부분적으로 3차 구조의 그 단백질이 있다 그러면은 부분적으로 그 특징적인 어떤 구조를 갖는 것을 우리가 2차 구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2차 구조로서 여기 알파 헬릭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차 구조는 영어로는 터셔리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이 단백질이 3차원적으로 포개져 있는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이제 3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4차 구조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4차 구조는 최소한 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아미노산 그 사슬이 2개 이상이 모여 있을 때 그때 4차 구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2개인 경우도 있고 뭐 4개인 경우도 있고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4개가 이렇게 사슬이 4개가 모여서 하나의 단백질을 이룹니다.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을. 반면에 헤모글로빈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마이오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마이오글로빈은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단백질 같은 경우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3차 구조만 있고 4차 구조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1, 2, 3, 4, 뭐 2차 구조, 3차 구조 이런 그 구조를 뭐가 그럼 결정하느냐? 근본적으로는 이 아미노산의 순서가 2차 구조도 결정하고 3차 구조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로 배열하냐에 따라서 이게 알파 헬릭스라고 하는 2차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그게 모여서 뭐 3차 구조의 뭐 이게 공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길다란 막대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섬유상 구조죠.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3차 구조나 2차 구조를 결정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아미노산 순서라는 겁니다. 그것을 맨 처음 밝힌 사람이 안핀센이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라이보뉴클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를 그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그 3차 구조가 풀려 가지고 이렇게 거의 그 1차 구조 형태로 이렇게 풀어져요. 풀어졌다가 다시 또 그 차가운 물에 이렇게 넣거나 아니면은 그 뜨거운 물에 있는 거를 식히면은 다시 원래 3차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 뭔가 아미노산 순서에 정보가 포함되어 있구나. 이 3차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구나. 우리가 용수철을 쫙 늘렸다가 놓더라도 다시 용수철 모양으로 다시 돌아가죠. 그런 그 특성이 원래 그 1차 구조에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고 실제로 그 가정이 이제 맞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단백질 구조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첫 그 생화학을 시작을 할 때 생화학은 단백질에 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주로 단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이 다는 아니죠. 생화학에서 이제 탄수화물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또 뭐 대사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그 이 단백질의 구조를 알면은 그 단백질의 기능도 대충 추정이 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오글로빈 같은 단백질은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산소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이제 운반하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구조가 이렇게 보면은 산소가 잘 결합할 수 있고 또 산소를 적당한 장소에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우리가 프로틴 기능, 단백질의 기능 부분에서 다음 장이죠. 다음 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은 공유결합이 아닙니다. 수소결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아니면 반데르발스 인력 이런 그 비공유성 결합들 비교적 공유결합보다는 결합력이 약하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3차 구조라든지 2차 구조 이런 거를 지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어로 된 그 교재를 읽다 보면은 conform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 conformation이라는 것은 이제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구조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structure하고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이제 공간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의 그 안에 있는 그 원자들이 3차원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 그 3차원적인 배치를 우리가 컨포메이션이다. 뭐 구조는 구조인데 3차원적인 구조, 공간적인 구조를 우리가 컨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듯이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컨포메이션, 단백질의 스트럭처를 지탱해주는 힘이 공유결합보다는 주로 그 비공유결합, 예를 들어서 다이설파이드 본드, 황화수소, 황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구조죠. 다이설파이드 본드,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빅, 소수결합, 또 수소결합, 또 이온결합, 아이오닉 인터랙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 단백질의 2차 구조나 3차 구조를 유지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됩니다. 반면에 이 단백질이 그 뜨거운 물에 넣으면 이렇게 풀어져요. 이걸 우리가 이제 그 변성이 됐다, 디네이처레이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디네이처레이션 된 상태, 단백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3차 구조가 풀어져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하나는 이 엔트로피 증가하는 그 자연적인 힘,
이거는 이제 모든 자연계 현상은 연력학제 1법칙이나 2법칙에 따르죠. 에너지 보존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모든 자연계의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유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 또 하나는 물과 수소 결합을 하는 힘. 이제 보통은 이제 단백질이 수용액상에 있으니까 물과 이게 이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안정화가 되죠. 그래서 단백질을 한번 물에다 넣고서 이렇게 끓이게 되면은 변성이 일어나고, 그것이 아까 라이보뉴클레이스 같은 그런 효소 같은 경우는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대부분의 단백질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디내추레이션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유지해주는 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수결합이 있는데, 소수결합은 아미노산 중에서도 이제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솔루신이라든지 루신이라든지 트립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소수성인 그런 단백질인데, 아미노산인데, 그런 것들 간의 어떤 결합, 주로 단백질을 우리가 구형 단백질을 예를 들었을 때 이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은 하이드로포빅합니다. 소수성이에요. 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져 있는 거죠. 사실은 자기네들끼리 좋아서 뭉쳐져 있는 건 아니고, 하이드로포빅 본드라는 것은 물을 싫어하기 때문에 물로부터 가능하면 멀리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을 이렇게 쓰면 겉표면에는 하이드로필릭한 물을 좋아하는 아미노산들이 배치되어 있고, 이 안쪽 부분에는 물을 싫어하는 단백질이 이렇게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물을 싫어하는 아미노산들끼리 이렇게 서로 수동적인 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하이드로포빅 이펙트, 소수결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수소결합은 여기 나와 있듯이 이따가 조금 이따 설명할 텐데, 펩타이드 본드가 있는데,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 펩타이드 결합이 여러 개가 모여서 이제 하나의 폴리펩타이드, 즉 단백질이 되는데, 물론 이제 폴리펩타이드가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단백질도 있죠. 어쨌든 이 하이드로젠 본드는 펩타이드와 펩타이드 간에 결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따가 이제 알파 헬릭스 2차 구조의 알파 헬릭스 구조를 보면은 이게 한 3칸 내지 4칸 건너서, 그러니까 1번 아미노산과 2, 3 띄어서 4번 아미노산 간에 서로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 아미노기의 수소, 그다음에 카보닐기의 산소, 요 둘 간에 이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베타 헬릭스, 알파 헬릭스도 그렇지만 베타 시트의 경우도 수소 결합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런던 포스라 해가지고, 이거는 다른 말로 반데르발스 인력인데, 이 반데르발스 인력은 이런 거예요.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경우에, 이 원자가 큰 경우는 이렇게 뒤쪽으로 전자밀도가 높아지고 앞쪽으로는 전자밀도가 낮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뒤쪽 부분은 전자밀도가 높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지를 띠게 되고, 앞쪽은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쪽 원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쪽 뒤쪽 부분이 마이너스, 앞쪽 부분이 플러스 이렇게 이제 뜨게 되죠.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앞에 원자하고 뒤에 원자하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해요. 서로 이제 잡아 당기는 거죠. 자, 요런 결합이라고 할까요? 잡아 당기는 힘을 우리가 반데르발스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힘은 약한데 워낙 그 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 결합인데 영어로는 electrostatic interac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아미노산들 중에 어떤 경우는 뭐 플러스 차지를 띈 거, 어떤 경우는 마이너스 차지를 띈 아미노산들이 있어요. 둘 간에 서로 또 그 인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이 어떤 특정한 구조를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단백질 좀 더 좁혀서 얘기하면 폴리펩타이드 사슬은 펩타이드 본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쭉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 아미노산 하나하고 이쪽 아미노산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펩타이드 본드라는 게 생기는데 이게 이제 펩타이드 본드입니다. 요 C하고 요 N. 그러니까 이쪽 아미노산의 카르복실 기하고 이쪽 아미노산의 아미노 기하고가 결합하면서 여기에 이제 그 펩타이드 본드가 생기는데 이 펩타이드 본드는 이중 결합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 이제 카보닐 그룹이 이중 결합이죠. 여기는 이제 요 C하고 N은 단일 결합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게 결합되는 순간에 여기 이중 결합이 약간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이쪽에 카보닐 그룹의 이중 결합 특성이 이쪽으로 전이가 돼 가지고 이 부분이 다 이중결합의 특성을 가지게 돼요. 이중결합은 이게 이 본드 중심으로, 결합 중심으로 회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펩타이드 본드는, 여기 이제 펩타이드 본드의 하나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되고 평면 구조로 존재합니다. 이 펩타이드 본드는 평면으로 존재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이 회전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회전이 되느냐? 요건 회전이 가능해요. 요거는 이제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여기 중심으로는 회전이 안 되지만은 C하고 C 알파 본드, 요거는 이제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회전이 맘대로 돼요. 또 N하고 요 C 알파, 이것도 회전이 맘대로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 이따가 보면은 뭐 사이각, 이쪽은 뭐 파이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구조는 가능하고 어떤 구조는 또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 펩타이드 본드가 전반적으로 이중결합의 특성을 갖는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중결합 때문에 2차 구조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그런 그림인데 우리 교재의 그림 4-2를 보면은 이게 이제 평면입니다. 이게 펩타이드 본드가 요거예요. 이거 펩타이드 본드인데 이 펩타이드 본드가 한 평면으로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 왜냐면 이게 이중결합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한 평면으로 존재하고, 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펩타이드 본드 또 평면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 또 펩타이드 본드 평면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 펩타이드 또 평면으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회전이 안 되는 평면들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쓴 게 파이입니다. 이걸 파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사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각이 있어요. 이거 회전 각도를 의미합니다. 파이는. 이 사이도 요 C 알파하고 C하고의 그 회전이 가능한 각도를 얘기해요. 이론적으로는 180도 회전이 가능하죠.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회전을 시키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180도가 아니고 특정한 각도만 가능해요. 요 파이각이나 싸이각이나 이게 돌리다 보면은 이와 같이 이제 충돌이 생겨요. 이 원자와 원자들 간에 충돌 때문에 이게 돌아가다가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충돌 때문에 원자 분자끼리 원자끼리 충돌 때문에 이게 도저히 돌릴 수가 없는 그런 각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각하고 이 싸이각하고가 이미 결정이 돼 버려요. 이 각도가. 그래서 계속 이제 같은 비슷한 얘기인데 뭐가 나오냐면은 이 펩타이드의 컨포메이션, 이 펩타이드 결합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의 구조, 2차원적 구조든지 3차원적 구조가 결국은 이 파이각, 싸이각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맘대로 360도 돌릴 수가 있으면은 이게 가능할 텐데 360도로 돌아갈 수가 없다 보니까 이게 제한되다 보니까 특정한 구조밖에는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능한 컨포메이션은 입체적 장애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이 펩타이드 평면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충돌이 생겨서 각도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쪽도 싱글 본드, 단일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거기서도 또 각도가 또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각하고 싸이각하고를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여러 개를 이렇게 연결해서 펩타이드 본드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제 라마찬드라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진하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의 각도만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흰색 부분 이쪽은 안 되라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파란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싸이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60도 근처, 파이각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160도에서 만약에 한 50도 마이너스 한 50도 될까요? 이 정도 가능한 각도가 하나가 나오고, 또 여기 또 진한 부분이 또 있죠. 여기 하나. 파이각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하죠. 마이너스 한 50도, 40도에서부터 마이너스 한 60도, 50도 이 정도가 가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파이각으로는 한 70에서 한 180까지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또 여기에 이제 좀 더 푸른색, 옅은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지만은 조금 어렵다. 요거보다는 좀 어렵다. 진하게 푸른 거보다는 좀 어렵다는 거고, 흰색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 파이각과 가능한 싸이각을 이 사람이 이제 예측을 했어요. 순수히 이제 이론적으로만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라마찬드란 플롯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 펩타이드의 컨포메이션 구조는, 펩타이드의 2차원, 3차원 구조는 파이나 싸이각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가능한 컨포메이션, 입체적으로 가능한 구조는 입체적 장애가 거의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 딱 진하게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약간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결국은 입체적 장애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다.
그리고 그 본드 앵글에서 약간의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글라이신 같은 아미노산은 분자량도 작고 그 사이즈도 작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플렉서빌리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가능한 컨포메이션은 굉장히 그 아주 약한 그 블루로 이렇게 이제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아주 희미한 블루로. 자,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라마찬드란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론적인 것을 제시를 했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단백질의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이런 거를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나 NMR 같은 걸로 이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라마찬드란이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단백질들의 구조를 봤더니 이 파이각은 여기에 집중돼 있고, 또 사이각은 여기에 집중돼 있고, 또 한 부분, 요 부분 라마찬드란이 예측한 대로 요 부분에 그 딥블루, 진한 청색으로 표시되는 요 각도에 주로 집중돼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단백질의 구조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베타 시트 이 부분에 있습니다. 또 알파 헬릭스 이 부분에 있어요. 여기 점이 찍혀 있죠.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좌선성 알파 헬릭스, 이거는 이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어쨌든 뭐 이것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구조인데, 이거가 이제 여기에 있고, 자연계에 존재하는 우선성 알파 헬릭스는 진한 요 블루 색깔로 쳐져 있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존재하는데, 요게 그 파이각이 마이너스 57도 정확하게, 사이각이 마이너스 47도 정도 됩니다. 또 베타 시트 같은 경우는 파이각이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베타 시트가 안티파랄렐이라는 게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파랄렐한 경우도 이제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그래서 알파 시트, 베타 시트 같은 경우는 파이각이 마이너스 10에서 110에서 마이너스 140 요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이각은 플러스 110에서 플러스 135 요 사이에 그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구조는 뭐 이미 설명을 했는데, 2차 구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펩타이드 본드가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떤 일정한 규칙성 있는 그 부분이 형성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2차 구조다. 근데 2차 구조는 이미 알려져 있는 바가 한 3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알파 헬릭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베타 시트, 세 번째는 베타 턴 구조. 뭐 이 정도가 이제 알려져 있는 2차 구조입니다. 뭐 슈퍼 세컨더리 스트럭처 해가지고 초 2차 구조라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요 베타 턴 구조, 알파 헬릭스, 뭐 베타 컨포메이션 또는 베타 시트, 요 구조가 이제 2차 구조에 해당되고 있고, 그럼 이런 구조가 2차 구조가 전혀 없는 나머지 부분은 뭐냐? 그냥 랜덤 코일 구조죠. 랜덤 코일. 그냥 아무런 어떤 특정한 구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보면은 2차 구조가 있는 경우도 있고 2차 구조가 뭐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2차 구조가 한 3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존재하고, 어떤 경우는 한 70%가 2차 구조가 있고 한 30%는 또 랜덤하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종류마다 다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그 라마찬드란이 예측한 바대로 이미 알려져 있는 알파 헬릭스, 베타 시트, 뭐 콜라겐, 또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2차 구조가 있는데, 또 베타 턴 구조, 베타 턴 구조도 뭐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는데, 이런 것들 각각을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엑스레이 크리스탈로그래피라고 하는 걸로 직접 측정을 해보거나 아니면 NMR로 측정을 해봤더니 이 각도 파이각, 사이각이 이제 그 측정이 됐는데, 그 각도가 이거를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각도가 라마찬드란이
예측한 라마찬드란 플랫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인 알파 헬릭스 구조입니다. 알파 헬릭스는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또 뭐 손톱, 발톱을 이루고 있는 케라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케라틴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알파 헬릭스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케라틴 단백질 안에. 그러니까 알파 헬릭스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헬릭스 구조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 나선 구조입니다. 스프링처럼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아미노 터미너스니까 뭐 우리가 굳이 어디가 머리고 어디가 꼬리냐를 따진다면은 이 아미노 터미널이 이제 단백질의 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고 이 카르복시 터미널이 꼬리 부분에 해당됩니다. 단백질의 꼬리 부분.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 가운데 있는 봉은 그냥 가상의 봉입니다. 실제 존재한다는 건 아니고 가상으로 이제 이렇게 가운데 봉을 놓고서 이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나선 구조로 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선 구조를 형성하는 게 어떤 힘에 의해서 나선 구조가 형성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아미노산 자체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수철일 수밖에 없는 거는 그 자체에 뭔가가 그 철에 뭔가가 그 특성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수철이 되듯이 이 알파 헬릭스 구조가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아미노산 배열 순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 순서 배열을 바꿔버리면은 이 알파 헬릭스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알파 헬릭스 구조를 보니까 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3.6 아미노산이 3개보다는 좀 많고 4개까지는 필요 없고 정확하게 한 3.6개 정도가 필요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직선 거리는 5.4 옹스트롱이더라.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용수철 구조로 이렇게 스파이럴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쪽 에서부터 여기 마루에서 이쪽 마루까지 거리가 5.4 직선 거리가 5.4 옹스트롱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똑같은 알파 헬릭스인데 위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다본 거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가운데는 이제 구멍이 뽕 뚫어진 거고 이 바깥쪽으로 R 그룹이 아미노산은 다 R 그룹이 있죠. 뭐 글라이신 같은 경우는 R 그룹이 없지만 알라닌은 메틸 그룹, 뭐 타이로신은 페니알라닌은 뭐 벤질 그룹, 뭐 이런 식으로 각 R 그룹이 있는데 그 R 그룹은 바깥쪽을 이렇게 향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이 부분은 이제 구멍이 이제 뽕 뚫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옆에 D번은 옆에 측면에서 이제 관찰했을 때 이런 구조를 알파 헬릭스가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미노산이 이제 이렇게 그 스파이럴로 나선 구조로 이렇게 빙빙 돌아가면서 위로 이제 향하고 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아미노산과 네 번째 아미노산이 그 수소 결합을 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아미노 그룹의 그 수소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아미노산의 그 카보닐 그룹하고 그 수소하고 산소하고가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점점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와 요거 사이의 거리는 보통 한 4개 정도 그 아미노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칸 건너서
있는 아미노산과 이렇게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바퀴 돌아가는데 한 4개 정도 아미노산이 필요하니까 한 4개 정도 돌아가면은 첫 번째하고 네 번째가 바로 이웃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둘 간에 서로 수소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파이 각이 뭐 이 정도 되고 사이 각이 뭐 이렇게 되고요. 아미노산이 한 바퀴 돌아가는데 3.6개, 그리고 직선 거리는 5.4옹스트롱, 그리고 우선성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렇게 그 우선성.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줬는지 모르지만은 이 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맨 밑이 꼬리고 위쪽이 이제 엔터미널 머리인데,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쪽을 향하고 있는 거죠. 머리 쪽. 그래서 우측 손으로 이렇게 잡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로 향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케라틴 같은 경우 아까 머리카락, 뭐 동물의 그 뿔, 털, 뭐 이런 걸 이루고 있는 건데, 여기에 한 25%, 4분의 1 정도가 알파 헬릭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수소결합이 가장 중요한 이 알파 헬릭스를 이루는 그 힘이 됩니다. 그리고 뭐 R 그룹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헬릭스 구조의 그 원통 같이 생긴 그 구조의 바깥쪽으로 이렇게 삐죽삐죽 이렇게 R 그룹은 튀어나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서로 이 충돌해서 구조가 불안정해질 텐데, 바깥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 아미노산과 네 번째 아미노산들 간에 이제 수소결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만약에 첫 번째 아미노산이다. 그러면은 요 아미노산과 이제 쭉 이렇게 리본처럼 이렇게 돌아가서 나산 구조로 돌아가가지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아미노산의 카보닐 그룹과 1번 아미노산의 그 아미노 그룹의 수소하고 수소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하고 또 6번하고 4개 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또 수소결합하고 3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3번하고 7번인가요? 그거하고 이제 또 수소결합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이 연속해서 쫙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알파 헬릭스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알파 헬릭스 구조가 나머지는 다 설명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N터미널 부분입니다. 머리 부분이. 그게 N터미널 부분이고 약간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C터미널 부분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매크로 다이폴이다 이런 말은 거시적으로 볼 때 위쪽이 이제 플러스, 밑에 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쌍극자를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냥 아주 간단한 펩타이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알라닌, 글루타민, 글라이신, 라이신이 4개의 아미노산이 이루어져 있는 펩타이드인데, 여기 이제 펩타이드 본드죠. 파랗게 표시된 이 부분이. 이쪽 알라닌의 카르복실 그룹, 그 다음에 이 글루타믹 애시드의 그 아미노 그룹이 결합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펩타이드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둘, 이렇게 여기에 세 개의 펩타이드 결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보면은 또 그 기본적으로 N터미널에 이런 그 아미노 그룹이 하나 있고 C터미널에 카르복실 그룹이 있고요. 그거 외에도 라이신 같은 경우는 염기성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이제 아미노 그룹이 하나가 더 있고, 또 글루타믹 애시드는 또 산성 아미노산이고,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있죠. 카르복실 그룹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우선성, 좌선성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알파 헬릭스의 나선 구조인데, 이게 N터미널, 위에가 N터미널이고, 요게 C터미널입니다. 이게 요런 형의, 그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것이, 우선성이에요. 이쪽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성.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좌선성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위로 가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반대로 사실은 해야 되겠죠. 여기가 N터미널이고 이게 C터미널.